최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급성 열성 질환인 댕기열에 걸리면서 해외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과 1m 간격으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침해 같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예산 규모가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군 간 교육 여건의 격차도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면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댕기열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특히 동남아로 떠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38살 A씨. 귀국하고 일주일 뒤 심한 고열과 발진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댕기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서는 올 들어 첫 확진 환자입니다. 발진이 있으셔가지고 지카 쪽으로 의심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을 안 드시거나 하실 경우는 한 번씩 열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셔서 법정 감염병인 댕기열은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댕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데 고열과 심한 두통, 관절통에 심하면 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모기는 낮에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실 때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시고 모기 기피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현지에 대한 정보와 응급대처 요령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떠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하천에서 다슬기 잡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얕은 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 동계면의 섬진강 기슭에서 중년 여성들이 다슬기를 잡고 있습니다. 청정한 환경에 다슬기가 많이 나다 보니 인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재미삼아 다슬기 잡이에 나서는 일이 많습니다. 드라이브 삼아 지나가는 길에 물이 참 좋고 요강바위가 있다고 그래서 구경하러 왔다가 다슬기까지 잡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슬기가 나는 하천은 대부분 잔잔해서 겉으로는 만만해 보여도 속사정은 딴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바닥에 있는 돌을 보면 이렇게 미끌미끌한 이끼로 뒤덮여 있어서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미끄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완주의 한 하천에서는 다슬기를 잡던 80대 노인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최근 2달 새 전국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곳은 깊고 어떤 것은 낮기 때문에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시게 되면은 급류에 휩싸여서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넘어질 경우 물이 들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가슴 높이의 일체형 장화를 피하고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얕은 곳에서 시작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은 만큼 반드시 2명 이상 물에 들어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당시 기도와 폐 등의 화상을 입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8살 여성 김모 씨가 오늘 새벽 2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이웃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생활 노출과 일조권 침해 등 문제가 적지 않지만 이렇게 설계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거지역,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대부분 다가구 주택들인데
팔을 뻗으면 옆 건물이 닿을 정도입니다. 거실 창길이 마주한 탓에 날이 더워지지만 창문을 열어두지 못합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그런 게 좀 불편하죠. 다리나 그런 데가 보인 적은 있어요. 저한테도 보이니까 그분도 보이겠죠. 옆 건물 벽에 가로막혀 일조권을 방해받기도 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쭉 사시는 분들은 아예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죠. 사생활 침해와 일조 방해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모두 법대로 지은 건물들이어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너무 이제 간격을 좁게 주기는 했죠. 좀 더 넓어지면 더 좋았겠죠. 건축법대로 진 거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씩 건물 길이의 간격 1m가 건축법이 정한 기준이어서입니다. 건축법에 있는데 민법 몇 조에 의거해서 50반미터 이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주거의 질을 담보할 만큼 치밀하지 못한 제도 탓에 최소한의 편의조차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시군별로 교육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게 되는 셈인데요. 교육 예산 확대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7기 시장 군수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4년간 교육 예산으로 600억 원을 넘게 썼습니다. 완주군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합니다. 인구가 비슷한 남원시나 김제시와 비교하면 최고 3배가량 많은 돈입니다. 자체적으로 인재스쿨과 중국어 학교, 진로교육센터 등을 운영하며 인재 유출을 막는 데 노력했습니다. 완주군 학생들의 의무 유출을 막고 균형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보편적 교육과 수요성 교육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자치단체가 학생 1명에게 지원한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순창군으로 170만 원입니다. 20만 원에 불과한 전주시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학교에 직접 지원한 예산으로는 완주군이 2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 군별로 비교해보면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 지역이 적었고 완주, 순창, 진안, 무주군 등이 예산 대비 교육비 투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구 유출과 유입에 있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고 투자를 늘린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치단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그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교육 투자에 지역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은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맡기고 자치단체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6조 5,600여억 원인 전북의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대에 이를지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갔습니다. 전북 관련 예산액은 6조 2,954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417억 원이 늘었는데 부처 요구 단계에서 6조 원이 넘기는 처음입니다. 지난해 기재부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전북의 국가예산 반영액은 부처 요구액보다 9천억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7조 원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 분야는 늘리고 전북의 영향이 큰 SOC와 농림 분야 등의 예산을 줄인다는 기조여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올해와 비슷한 6조 6천억 원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기재부 심사와 9월 이후 국회 심사 단계에서 3,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OC 새만금, 그다음에 주력산업 관련 성장 동력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협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북의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8명이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야당 2곳과 무소속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당이 도지사와 대부분의 도의회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다수당의 일방 통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허남주 도의원은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당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일당 독점으로 견제와 감시 없는 지방 살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도지사와 36명의 도의원들이 나머지 3명의 의원들을 소외시키고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소수의 목소리도 민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 등 비례대표 3사람의 거취를 놓고 두 당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박주현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출당 조치를 요구하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바람으로 당선된 분들이 안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 안 전 대표가 민주당에 요구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바른미래당의 인질 정치에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군산 김관영 의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부족해 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이념과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창당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당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관영 의원과 경기 광명을 이현주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걸 신임 전주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윤웅걸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대신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해 검찰의 존재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제17회 전북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오늘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유치부와 초등부 등 10개 팀이 참가해 진안 마이꿈 유치원과 전주 임봉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은 두 팀은 오는 9월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나갑니다. 전라북도가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61명을 다음 달 2일까지 추가로 모집합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오는 8월부터 3년간 매달 80에서 1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1차로 176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했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